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오소방에서 자격증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복주머니 특강 법규 남아있는 부분 얼른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쪽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그래서 공사업법 뒤에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위험물법까지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급에 대한 내용 한번 가보죠. 공사업법에 가보면, 자, 도급이라는 건 일을 준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도급이라고 하면은 네, 일을 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 그죠? 그래서 업자에게 도급을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공이면 시공, 설계면 설계, 감리면 감리, 해당 소방시설 업자에게 이제 일을 줘야죠. 자, 시공의 경우는 이거 가능하다 그랬죠. 하도급 딱 한 번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과 소방공사업을 같이 받았을 때, 제가 봤을 때 뭐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았으니까 그냥 정리정돈만 해주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내가 너하고 도급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러니까 회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취소 정지, 휴업 폐업, 그렇죠?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내가 틀림없이 공사를 맡겨놨는데 얘네들이 30일 동안 일을 하는데요. 그리고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그걸 불이행했대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해지 사유. 그리고 공사 제한. 요거는 시공과 감리는 같이 못한다. 즉 공사와 감리는 같이 못한다. 그래서 공사업자가 감리업자가 동일인인 경우, 또는 기업 집단인 경우, 뭐 임직원인 경우, 친족인 경우. 왜냐면 본인이 공사를 해놓고, 내가 뚝딱뚝딱 공사를 해놓고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리까지 한다? 본인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지적을 해요? 본인이 하는데. 또 본인 회사 사람이 하는데 누가 지적을 합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같이 하면. 그죠? 동일인인 경우도 안 되고, 기업 집단인 경우도 안 되고, 임직원인 경우도 안 되고, 친족인 관계도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자. 이제 기술자는 수첩이나 경력 수첩 대여 금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방 기술자라고 얘기하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이제 학력이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자격증을 받으면, 또는 학력 경력 인정을 받으면 우리가 경력 수첩 또는 자격 수첩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데, 그거 대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뭐 자격 취소 경우 거짓 부정 들어가 있고요. 자격 경력 수첩을 타인 대여한 경우 자격 취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자, 실무 교육한다 그랬죠? 2년에 1회 꼭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공지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업자협회 읽어보시고요. 청문 제가 읽어보시라 그랬죠? 네, 이런 것들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가보면 오른쪽에 공사업법상 벌칙들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사람, 또는 1년에 1천, 이게 3년에 3천이고요. 1년에 1천도 제가 몇 가지 넣어놨죠. 이 정도씩만 정리를 좀 해주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위주로. 근데 벌칙은 제가 얘기했죠. 그냥 저는 안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자, 그리고 이제 위험물법 마지막. 자, 위험물을 저장, 취급, 운반, 그리고 안전관리를 한다. 안전관리. 그래서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물법을 만들었을 때 이런 것 때문에 만들었대요. 그래서 위험물법 같은 경우는요, 일단 목적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 용어의 정의에 가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위험물이 뭐냐? 자, 포인트 되는 단어, 인화성, 발화성,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행령에 별표에 가보면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쵸? 맞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우리 프린트에는 제가 위험물에 대한 종류를 넣어놓진 않았어요. 원래는 위험물 종류와 아래 나와 있는 지정 수량까지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위험물법에 가보면. 근데 요건 제가 원론 쪽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늘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원론에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지정수량이랑 1류 위험물부터 6류 위험물까지 종류는 아셨죠? 그래서 위험물 들어가 있고 지정수량, 그래서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다 라고 되어 있고,
설치를 허가받음에 있어서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자, 제조소는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장소다. 제조할 목적이죠. 그죠? 저장소는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어디서 정하는 장소? 그렇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다. 또 마찬가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다. 여기가 어디예요? 취급소. 이 3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한다? 제조소 등. 제조소 등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얘기합니다.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용어의 정의예요.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에 나오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고 제조소 등이 어딘지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장소 제가 종류 8가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두는 저장소 8가지. 암기. 옥내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 그죠? 그리고 간이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옥외 저장소, 안반 탱크 저장소. 그래서 우리가 탱크에 두는 곳이 있고 탱크에 저장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그러니까 탱크자가 붙어 있으면 탱크 안에 위험물을 넣어 놓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탱크가 아니고 일반 그냥 저장소를 얘기한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취급소 있습니다. 취급소 보십니까? 자, 취급소에는 주유 취급소, 판매, 이송, 일반 4개가 있다. 4개. 그죠? 주유소,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주유소, 그 애를 우리가 주유 취급소라고 하는 거고, 판매 취급소, 지정수량 40배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종 판매 취급소와 2종 판매 취급소가 있는데, 1종 판매 취급소는 지정수량 20배, 여기는 40배. 그죠? 이송 취급소는 송유관이나 배관 등으로 위험물을 이송하여 취급하는 곳이고, 일반 취급소는 얘네 3개 제외한 나머지 취급소가 일반 취급소다. 자, 다음 탱크 용적 산정 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있는 걸 우리가 탱크 내용적이라고 얘기하고, 이 전체 최적을, 그리고 여기 위에 비는 부분, 여기를 무슨 용적이라고 하냐면, 그렇죠, 공간 용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내용적에서 이 공간 용적을 빼면 요만큼 있죠. 아래 남는 거.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실제 탱크의 용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 같이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위험물법 적용 제외, 항공기, 선박, 철도. 여기는 적용을 받지 않는데요. 위험물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탑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요거 보십시오. 요거.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우리가 법에서 다루는 건 다 요거예요. 법적인 지정수량 이상인 애들만. 미만인 애들은 우리가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만의 위험물은 시도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정수량 이상은 어디서 정한대요? 위험물법에서 정한다. 그러니까 미만은 시도조례. 그리고 이상은 법에서 정합니다. 법에서. 그러니까 양이 적은 건 그냥 시도조례로 여러분들 정하고 있고, 양이 많은 것만 우리가 어디서 정한다? 법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여기 가보시면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제한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 나와 있죠. 아닌 장소죠. 아닌 장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원래는 항상 위험물은 요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제조소 등이 아닌 곳에서 내가 이걸 하고 싶대요. 원래 안 되거든요. 원래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임시로는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거 시도 조례에 따라 누구의 승인을 받아? 서장입니다. 서장. 본부장 아니에요.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리고 군부대가 군사 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그래서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인 경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라고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요거는 좀 보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뭐 90일로 바꿀 수도 있고 60일로 바꿀 수도 있고, 요런 거 서장을 본부장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죠? 원래 안 되는데 요런 정도는 괜찮다. 자, 그리고 위험물 설치 및 변경,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위험물을 가지고 있는 곳을 우리가 제조소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장하는 곳, 취급하는 곳,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장하는 곳, 취급하는 곳, 제조의 목적으로 이제 취급하는 곳 해가지고 제조소, 취급소, 그리고 저장소,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하는데, 다 여기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설치를 할 거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보세요. 위치, 구조, 설비 이런 것들이 바뀐다? 그럼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내용은 다 허가 사항이에요. 허가. 됐습니까? 네. 자, 근데 밑에 가보면 위치, 구조, 설비는 변경하지 않겠대. 변경 없이. 위험물 지정 수량에 뭐를 변경하고자 했대요? 배수를 변경하고자 한대. 배수. 다른 거죠, 아예.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뭐를 변경한다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지만 이런 것들을 변경한다 그랬죠, 그쵸? 풍수지. 그럼 어떻게 한다?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는 허가.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또는 중간에 이제 위치 구조 설비의 변경을 허가를 받게 된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허가예요. 허가. 신고는 그거 외에 배수를 변경한다, 지정 수량에, 또는 이제 품명을 변경한다, 수량을 변경한다, 이때는 하루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 자, 그리고 여기 가보십시오. 여기는 자유로운 장소, 프리죠. 프리.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고도 위치 구조 설비도 바꿀 수 있고, 지정 수량의 배수도 바꿀 수 있고, 품명도 바꿀 수 있고, 수량도 바꿀 수 있고.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 난방. 난방이에요. 자, 근데 중앙은 제외. 제외. 중앙 난방 제외. 저장소나 취급소. 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농축수 나온다 그랬죠? 농축수. 농축수. 난방이나 건조. 20배 이하의 어디? 저장소, 제조소 없고, 여기 없습니다. 맞나요? 네, 이런 것들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여기다가 또 제조소나 취급소를 넣어놓을 수도 있고요. 그쵸? 요 20배 이하 바꿀 수도 있고요. 농축수 다른 말 바꿔놓을 수도 있고. 맞나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조금 해두셔야 돼. 이거 진짜 잘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 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군용위험물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읽어보시고, 원래는 이제 군용위험물, 이 위험물 시설도 군용이지만 이게 필요하지만 여기는 그거 없어도 된다 그랬죠. 군용은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된다. 이 정도. 협의. 협의. 왜냐면 이건 군사목적 위험물이니까. 맞습니까? 군대에도 위험물 저장하거든요. 자, 그리고 탱크 안전 성능 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단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요거부터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런 탱크들에 있어서 당연히 탱크 안전 성능 검사를 하겠죠. 탱크니까요. 근데 이제 일단 구분 4가지. 요거는 암기, 기초지반, 충수수압, 그죠? 용접부, 안반 탱크. 근데 이제 기초지반은 5개 탱크 저장소 중 액체 위험물 100만 리터. 그죠? 자, 여기 모든 액체 위험물. 용접부는 똑같다 그랬죠. 여기는 그냥 액체 위험물. 똑같은데 안반 이란 말이 꼭 있어야 되고요. 자, 신청 시기. 언제 신청하냐? 개시 전, 부착 전, 부속 설비를 부착 전. 그죠? 그리고 개시 전, 다 개시 전이죠. 얘만 빼고. 그리고 얘는 면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탱크 시험자나 또는 기술원. 그죠? 그래서 탱크 시험자나 기술원한테 뭐를 받았으면, 미리 시험을 받았으면, 미리 검사를 받았으면 충수 수합은 필요가 없다. 면제가 가능하다라는 게 법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완공검사가 있어요. 탱크 완공검사. 그죠? 자, 내가 만일 탱크를 완공을 했답니다. 위험물 탱크를. 그럼 시도지사한테 신청을 하래요. 시도지사한테 신청을 하고, 여러분들 이게 필증이 아니고 확인증입니다. 확인증. 이제 필증이란 말이 다 없어져서 제가 이걸 바꿔 써야 되는데, 확인증. 그래서 이 확인증을 교부받는다. 제대로 돼 있으면. 재교부도 가능하대요. 네, 시도지사한테. 자, 근데 갔을 때 이제 탱크 완공 검사를 받는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지하 탱크 제조소 등이 있는 곳은 매설 전, 요거 후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는 상치 장소 확보 후, 전 아니에요. 이송 취급소는 매설 전. 원래 완료 후인데 내가 매설하는 배관이 있으면, 그죠? 매설하기 전이라고 되어 있었고, 뭐 여기는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 외에 공사 완료 시.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 매설 전을 포인트로 잘 보십시오. 매설 전, 매설 전. 뭐 여기 매몰 직전 이런 말도 있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후로 많이 바꿔놓거든요. 네, 그런 것들 포인트로 잘 보시면 되고요. 자, 지휘승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뭐가 나와 있냐면 지휘승계 신고는 30일. 항상 우리 소방법은요, 지휘승계 나오면 30일이에요. 그리고 제조소 용도를 폐지를 한대. 폐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그럼 14일 신고. 사용 중지 및 재개 14일 신고. 14일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여기는 며칠? 30일. 뭐 이런 것들 포인트로 좀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과징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시설업. 시설업 정도 영업정지 처분과 가름해서 우리가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였어요? 2억이었죠. 똑같죠. 자, 위험물 시설의 유지관리, 시도지사나 본부장 서장은 위치구조 설비의 수리 개조 이전을 명령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도 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자. 이 소방안전관리자와 유사하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임자,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사람은 누구다? 관계인이다. 그리고 재선임하는 사람은 30일 이내, 30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재선임은 해임 및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 그리고 선임을 했을 때 14일 이내에 선임 신고를 본 서에게 하는 게 맞고, 그죠? 그리고 직무대행은 뭐야? 직무대행. 이게 이제 안전관리자가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질병, 뭐 출장, 그죠? 이런 어떤 사유로, 본인들 사유로 잠깐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제조소 등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비워놓을 순 없잖아요. 안전관리자 자리를. 한 명을 채워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행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업무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취급 자격자. 안전관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위험물을 최소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위험물 취급 자격자는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이 사람들은 모든 위험물. 그리고 교육이수자나 또는 소방공무원 3년은 사료만.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 자, 됐죠?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가보면 1인의 안전관리자가 여러 개의 어떻게 보면 제조소 등의 중복 선임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보버 7개 이하의 일반 취급소, 그리고 저장소, 보버 7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버 7 플러스 저장소, 여긴 취급소고요. 요거를 동일인이 설치했을 때, 그리고 여기 했을 때 탱용, 탱크나 용기가
5개라 그랬죠? 5.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취급소고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동일구 내에 있거나 상호 100m 이내에 있는 거리의 저장소. 이거는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중복선임이 다른 어떻게 보면 시험에서는 몇 번씩 나오는데 소방설비기사나 산업기사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왔거든요. 이 정도 체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탱크 시험자의 등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회사라 그랬죠. 회사. 탱크 시험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능력이나 장비를 갖추어 누구한테 등록한다? 시도지사한테 등록합니다. 회사를 등록하는 거, 회사. 30일 이내 변경 신고. 네, 이런 것들을 읽어보십시오. 아셨죠? 네. 뭐 결격 사유 나와 있고 취소 사유 나와 있고요. 자, 다음 예방규정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죠? 너무 많이 나왔죠. 대부분 요 문제가 나와요. 위험물법 문제에 가보면 제가 아까 중요하다라고 한 것들 이것도 중요하죠. 예방규정. 그래서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조소 등을 사용하기 전에. 그럼 예방규정을 정해야 되는 제조소 등 암기 10배 제조소. 10배가 또 있죠, 여기? 취급소. 그래서 10제치. 10제치. 그리고 여기 100배. 옥외. 150배. 옥내. 그죠? 200배가 옥외 탱크. 맞습니까? 그리고 2개 더 나오죠. 암이. 안방과 이송.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게 이제 예방규정을 정해야 되는 대상이다. 근데 예전에 한번 요게 나온 적이 있어요. 제외하는 거. 근데 제외하는 거 딱 한 번 나왔으니까, 그냥 나중에 관연도로만 보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들 문제는.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에 플러스 정기 점검까지. 예방규정 말고, 점검. 그럼 점검은 방금 얘기했던 예방규정 대상에 2개가 들어가더라. 지하 탱크 저장소와 이동 탱크 저장소. 방금 적어드렸던 것 중에. 근데 얘는 끝까지 안 들어가죠.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방규정에도 없고 정기 점검 기준에도 없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기 검사가 나옵니다. 얘는 다른 거라 그랬어요. 정기 검사는 액체 위험물을 50만 리터. 그죠? 좀 다르다, 얘는. 좀 다르고, 정기 검사는 나올 만한 게 이런 거 있죠, 요거. 특히 제가 봤을 때, 요런 연수 위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이 정도 보시면 돼요.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뒤에 가보면 자체 소방대 나와요. 자체 소방대. 요것도 우리 시험에서 잘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에 가보면 설치 대상 나오고요. 사료의 3000배 제조소나 취급소. 사료의 3000배 제조소나 취급소. 이거 잘 나오죠, 그죠? 그리고 사료의 5개 탱크 저장소로서 50만 배 이상.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정 수량 거 어디를 얘기하는지 제조소 등. 자, 그랬을 때 지정 수량에 따라 대수와 대원수가 달라진다. 요거 잘 보시고. 그래서 여기 잘라서 여기 위에 4칸이 여기, 아래 1칸이 여기. 그죠? 그래서 1대 5명, 2대 10명, 3대 15명, 4대 20명. 이런 식으로 이제 소방차 대수와 대원수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위험물의 운반 및 운송. 이런 것들은 읽어보셔도 되고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거. 꼭 운송 책임자, 옆에 운전자 외에 한 명이 더 타야 되는 경우, 알키를 저장하는 경우,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 그쵸? 그리고 운송 책임자 자격은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책임자를 할 수가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험물법은 제가 봤을 때 벌칙은 뭐 제가 많이 넣어놨지만 이 정도? 특히 요거, 기출엔 다 요거죠. 요거 2개. 요거 2개 위주로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위에도 나올 수는 있지만 대부분 여기서 나왔어요. 2개에서.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이제 별표 남아 있습니다. 별표는 많이 외울 게 없으니까 여기도 제가 체크해 드리면서 해서 법규를 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특강을 얼른 마무리를 하고 제가 이제 그 전공 과목도 또 요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전공 과목 자료나 이런 것들도 배포하고 또 한번 제가 전공 과목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 드릴게요. 됐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